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고 네. 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아침에 박 이사님이 네. 이거는 모양이 별로 안 좋은데 이 말씀을 딱 하셨었어요 아침에. 저희가 막 설레발 치고 있을 때만 네. 그랬는데 진짜 뭐 초반 분위기에 비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밀려갖고 또 이건 또 왜 그런가 싶기도 했거든요. 네. 수급준 요인이 더 컸던 거죠. 아침에 뭐 한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 시작하자마자 한 2% 하락이었는데 반등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아침에는 약간 그랬는데 점차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더 내렸던 것은 2시 30분에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됐지 않습니까? 네. 2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됐고, 그럼 2시 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후에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에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종가가 저가로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어. 미국 시장도 반도체 주도로 하락을 했고요. 다른 지표들이 큰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반도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4%, 샌디스크 13%, 마이크론 13% 하락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 장비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한 7에서 10% 사이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머지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이 빅테크들은 그냥 그만한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전체적으로 한 2% 하락을 했는데 주요 지표들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의 쏠림 현상, 그리고 반기 말 리밸런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래들이 지금 많다라고 계속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뭐 제가 이 내용도 써왔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밸류의 변화는 아니고요.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겪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주변의 환경, 매크로 환경에 좀 받쳐주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반도체 주도로 올렸던 것을 반도체 주도로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기술 혁신의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IBM이 한 5% 올랐고요. 나머지는 한 보합 정도의 거래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간에 잘 보시면 애플이 마이너스 0.91%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0.58, 메타가 마이너스 0.29, 알파벳이 마이너스 1%예요. 어제 아침에 설명을 드리기를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쪽이요. 네. 이쪽에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 들어가 있는 얘들이 한 5%씩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건 안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보면은 지금 보합권 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요. 이게 만일 오늘 아마존, 메타, 알파벳,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오늘 막 3% 5% 빠졌다. 그러면 요즘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얘들이 빠지고 반도체는 오르고, 오늘은 반도체 급락하고 얘들은 버티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물이 전부 다 나와서 시장이 패시브로 왕창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정도는 아니구나, 이 시장이. 네. 이 섹터의 수급적 요인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네, 우리 시장이 이제 진짜 걱정이죠. 예. 근데 미국 시장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예. 지금 뭐 우리 시장하고 뭐 열리는 시장이 어떠냐, 이게 뭐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은 하나만 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지금이 이제 더 중요한 건데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어제 빠진 거의 부분보다도 어제 빠진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안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어제 대응 없이 넘어갔다, 또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우리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월간은 보고서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한국의 어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이에요, 기준. 한국의 반도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봉입니다, 여러분. 네. 이 일봉의 추세 하락이 없어요. 이거 지금 어제 13% 하루 하락한 거지. 이 추세적인 하락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날 6월 5일날 13% 하락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변동성을 크게 줬지만 다시 극복해서 올라갔고요. 6월 12일 날도 한번 하락한 적이 네, 있었습니다. 오른쪽만 12, 조금 더 13일.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저희가. 예, 예. 네, 저희가 확대할게요. 아, 네. 그래요? 여기 두면요? 네. 이렇게 이게 13% 하락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예. 그 전에도 이렇게 13% 하락하고 변동성 주고 반등하고 또 급락했다. 이날도 6% 하락했네요. 그랬다가 오르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보시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알듯이 이거 상승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라니까요. 이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느냐 아느냐가 이제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다시 되돌릴 수 있겠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이 11조 원 샀지 않습니까? 정말 네. 깜짝 놀라는. 어제 11조 원 샀어요? 네. 와. 순매수예요. 그게 순매수. 11조 원 순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추세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이게 이제 주봉을 한번 넘어갈게요. 음봉이 한번 크게 났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고민 안 했을까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거 고점 아니야? 고민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엄청난 변동성을 줬죠. 큰 변동성을.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이 주봉이니까 한 주 동안 내내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잘 버텼다, 잘했어. 나 역시 잘해.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샀으니까 잘 됐어. 그 다음에 이런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이게 좀 신중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또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잘했어, 잘 버텼어. 이번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냐? 이거 누가 압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안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방향성에 대해서. 근데 직접 자기가 내 돈을 가지고 이걸 지금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고민인 겁니다. 네. 이번에 지난번에 똑같을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확인 작업을. 그래서 저 고점에 못 파는 거고 맨 밑에 저점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추세를 지키느냐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장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시장이 지금 반도체로 움직이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5월 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5월 달에? 5월이요? 예, 5월 달에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전쟁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크게 주어서 반도체가 쫙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여기 이란과의 뭐 합의 잘 됐니 안 됐니 하다가 막 오히려 더 세지는 막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6월 달에는 왜 그랬을까요? 6월 초에는요? 6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레버리지나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니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미국 IB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락은요. 이번에 하락도 똑같이 지금 이번에 하락이 밸류를 움직이지 않는 수급적 요인이거나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라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요인이 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퍼센트로 따진다면 7-80% 정도는 반기말 리밸런싱이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컸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장 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네. 그것만 본다면. 근데 나머지 20% 정도, 30%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금리 인상 기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인 건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야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어 미국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겠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물러서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으로 보고 지금 어떻든 여기서 밑에서 사라는 거야? 아니면 팔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방송에서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어제 우리 시장이 9.99% 10% 하락을 했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조 원, 기관들이 5조 원 팔았는데 개인들이 11조 원, 11.5조 원 샀습니다. 하루 만에. 이 순매수예요, 이게 순매수요. 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도 있지만 기관들이 만약에 이렇게 대거 팔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아요. 기관들이 이 시장의 키는 기관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은 사는 거는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꽤 오랫동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더 많이 빠지느냐 아니면은 버티느냐 오르느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관들의 매도가 대거 나왔다는 건데 이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는 이면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제 7월부터 연기금이 매수하지 못할 거다. 이제 매도하지 않겠냐. 요 걱정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리버럴십 매물 맨날 얘기하는 그리고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막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왜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공 기자님 잠깐 전해주시는 것 같던데 네. 일부 국회의원하고 뭐 시민 단체에서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추진한다.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냥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뭐랄까 실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 화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제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만 얘기하는 거면 사실 상관없죠. 예. 아니, 상관없다기보다 하여튼 뭐 얼마든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예. 그런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으로 제시할 수는 있을 텐데 예. 거기에 거기에 이제 주요 정당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될 리가 없을 거라고 될 리는 생각합니다. 없는 거. 제가 봐도 없는데. 네, 될 리가 없는 건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왜 주식시장은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으로 네. 이제 움직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어제 그냥 화면만 잠깐 넘어가면 오늘 게 중요하겠지만 어제 이게 코스피이고 뭐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인데 요거보다도 지금 뭐 오늘 걸 보기 위해서 제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코스피의 하락 상위 종목이에요. 근데 26%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이게 30개거든요. 단일 종목 ETF. 예, 여기서부터 쫙 내려가 보면 쭉 DLANC에 있는 여기 정도까지 이 30 몇 개 종목이 전부 ETF예요. 이 전부 2배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더 극단적으로 하락을 한 것은 레버리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일본이 3점 몇 %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은 6점 몇 % 되는 거고 막판에 서킷 브레이크 일어나면서 더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올라갈 때도 저거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나라가 110% 올랐잖아요, 올해. 네. 지수가. 네.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영향 때문에 급등할 때는 좋고 이 영향 때문에 빠질 때는 걔는 안 좋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잠깐 막판에 점프로님 뭐 저거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 같은 상황에 상품을 놓고 올라가면은 좋고 내려가면 그 상품은 나쁜 상품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역량은 이게 더 있었다는 것 때문에 증권 당국에서는 또는 감독원에서는 이게 걱정을 하면서 대처 방안이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잠깐 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참고라고 써놨는데 지난 6월 달에 2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던 게 다른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미국과 이란이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때
플러스 8%인가 뭐 이렇게 막 급등하다가 다시 밀린 적이 있었어요. 반도체가. 네. 한번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요 내용이 나왔어요. JP모건과 CT 등 글로벌 IB들이 글로벌 주요 반도체주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거래 규모를 축소하기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IB들이. 그러니까 IB들이 자기네들의 뭐 고유도 있고 또는 자기네들이 뭐 아웃소싱하는 뭐 투자자들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으로 이걸 축소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곧바로 반도체가 밀렸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똑같은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얘기 나온 게 이거잖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 이거 레버리 상품 막았어야 된다.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정프로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 상품 때문에 올랐고 그 상품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상품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우리가 뻔히 아는 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툭툭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뻔히 아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탁금 상향한다는 거예요. 기존 예탁금을. 지금 1,000만 원인가 그렇죠. 네.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탁금이 있어야지 이 주식을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본 예탁금, 투자 교육 시간을 더 높이고, 그리고 수수료를 인상하고, 추가 상장을 제한하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후에 이 상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는 못 돼요. 이거는 현재 상황을 막지 못한다고요. 이거는 네네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현재 상품에는 악재 요인이 됩니다. 보세요. 예탁금 상향하고 그러면 투자 교육도 더 강화하고 수수료도 인상하고 그러면은 빠질 때 그렇게 빠졌으면 올라갈 때도 여기 돈이 또 들어와서 또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빠질 때 그냥 툭 빠지니까 위험하다 그래갖고 규제를 딱 해버리면 네. 올라갈 때는 규제 때문에 그만큼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똑같이 우리나라에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변동성이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 또는 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 반도체의 변동성은 밸류의 변화가 아니고 위험 예방을 위한 수급 제한을 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번 반기 말에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가가 반기 말이잖아요. 네. 이제 며칠 남았잖아요. 한 5, 6일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이런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사이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걸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정리가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다시 심리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시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정상화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매도가 마무리되는 시점 저는 반기 말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 하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아침 방송하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백을 읽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지금 우려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예.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회라고 그러고 CT는 2회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네. 뱅크에서 3회, 도이치뱅크는 2회, 바클레이즈는 1.5회 인상 전망을 하면서 점차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거 금리 동결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시장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야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게 매듭을 짓는 시점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에서 이게 심리적으로 이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시나리오가 생기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악재가 아니에요. 지금 돼버리면요. 그 시기가 지금 지나가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아마 우리 댓글도 그렇고 예. 지금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지금들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시니까 예. 잠깐만 좀 보고 올까요? 잠깐만요. 알고 뭐 보시죠. 뭐. 네네. 네, 보시면 어제 마지막에 네.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마지막에 추가로 좀 하락했잖아요. 네.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산다고요? 막판에
급등시키거나 막판에 급락시키는 분은 그 다음날 되돌림을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되돌림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호시적 나왔어요. 그럼 세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예. 이미 13% 빠졌네요. 맞았죠. 네. 빠진 상태에서 호시적 나와. 그러면은 방어적인 재료가 되겠죠. 그게. 네. 네.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지금 아마도 미국의 빅텍 이 반도체들은 시간에선 그래도 한 1~2% 반등을 시도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올 때도 그렇게 봤는데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반등 시도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가 한 예. 1% 약간 넘게 예.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정도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마 왼쪽 화면 키워주시면 글씨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요건 제가 키울 수가 없어서 예, 저희가 하면은. 저희 제작진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작진은 좀 잘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퀘어, SK 스퀘어가 2% 그리고 삼성전기나 나머지 삼성전기는 한 4% 가까이 빠지네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다 파란색이고 SK 하이닉스만 약간 플러스, 나머지는 다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네. 1%, 2%는요. 이거는 금방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걸 한마디로 저는 이걸 딱 화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그냥 보합권 관망이구나. 보합권 관망이다. 관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저께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거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트레이더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예전에 트레이더로 오래 있었으니까요. 이거 아침에 급락하면은 아침에 들어가요. 그러면 먹습니다. 네. 먹는다는 표현을 쓸게요. 트레이더로 네, 그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네. 아침에 수익이 나요. 이게 잠깐 사이에. 그래서 이게 급락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뜨는데 쫓아가지는 않아요. 왜냐? 이게 뜨면은 어제 못 판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파는구나. 어제 못 판 사람들이 이게 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아침에 이런 변동성이 줬을 때 아침에 오늘부터 반등이야. 어제 빠졌는데 오늘 더 빠졌으니까 더 싸게 사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사는 날은 트레이더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는 날은. 그래서 사는 날은 그걸 이제 포인트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보합권 정도의 시작을 하면은 딱 반등하면서 뜨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게 만약에 뭐 4% 5% 만약에 뜨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 거기서 올라오는 데 되고 판다고요. 올라오는 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네. 거죠. 제일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올라오는 데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물려 오늘. 또 떨어질 때 막 팔고 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날의 관점은 오늘의 관점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으로 아침에는 좀 지켜보고서 뭐 파시는 분이든 사시는 분이든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극단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만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침에 시작이에요. 중간이 아니고 네. 시작이 7~8% 떠서 시작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떠서 시작하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거는 되게 본격 반등 같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되게 힘세게 봐서 빨리 어제 못 판 사람들도 예. 안 팔려고 할 것 같아요. 쫓아 사고 또. 쫓아서 할 것 같은데. 네. 트레이더들은 팝니다. 아 그래요?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팔아요. 그거를 이미 힘이 약화된 상황인데 아침에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7~8% 빠졌어요. 와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어저께 13% 빠졌는데 오늘 빠져서 20% 빠졌는데 이제 패닉셀 나오죠 그러면. 그러죠. 네. 거기다 팔면 안 된다고요. 네. 거기다 팔면 안 돼요. 오늘 이제 그럴 그런 땐 거예요. 오히려 이제 살 기회고. 그렇죠. 네. 오히려 오늘처럼 보합으로 출발할 때는 사고 팔고를 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좀 이때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요. 꼭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모든 순간 다 우리가 매수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오늘 꼭 해야 돼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제가 기술적 분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독 서비스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 상황이 되면 팔고 그때 상황이 되면 꼭 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니고 내일도 있는 거고. 아니 물론 내일 오늘 팔려고 그랬는데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내일은 또 내일에 맞는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어제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드렸냐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딱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요번에는 금리 인상이 너무 찝찝해요. 시장은 요번에 하락을 했다가 여러분께도 좀 말씀드릴게요. 하락했다 저는 다시 반등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번 6월 말까지는 너무 변동성도 있고 수급적인 노이즈도 있으니 이거 지나고 나서 판단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있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는 신곡 트라이 이런 흐름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왜? 저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가는 실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시나리오가 생각이 들면 또 바꿀 겁니다. 네. 시황은.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건들면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지난달에 퇴직했잖아요. 네. 퇴직연금 IRP로 바꿨는데 퇴직연금을 작년 3, 4월에 시작을 했어요. 나오기 전에 3, 4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건들지 않았는데 어제 팔았어요. 다 팔지는 않았는데 어제 한 반 정도 팔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까지도 저는 일부 매도를 좀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는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기하고 하반기는 어저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상반기에 우리가 봤던 시황이랑 하반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하반기에 훨씬 더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좀 이렇게까지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막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또 지금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 2%, 스퀘어 5% 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가 현금 만들었으니까 오늘 꼭 저가 매수해야 돼. 오늘 뭐 꼭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주식은 흐름이 있으니까 단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계좌에 수익이 이만큼 났던 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가 손실을 처음에는 뭐 5% 10% 손실이었는데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뭐 20% 30% 돼서 막 걱정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두 가지로 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장은 유동성과 AI로 가고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기업과 반도체 구조 성장으로 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걸 크게 묶으면 하나는 뭐냐면 AI의 성장 사이클을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 사이클로 하나 가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 사이클이 지금 제네시스 미션을 한번 예전에 소개드렸는데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양자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돈 넣잖아요. 네. 반도체 칩에 돈 넣잖아요. 거기에 사이클 그 정책 사이클에 있는 그 정책 미션, 미국의 미션,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계획이에요. 거기에 있는 대표 종목 있잖아요. 대표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제일 고민하시는 게 저거더라고요. 피지컬 AI 한참 직전에 좋았잖아요. 네. 엄청 빠졌잖아요. 그 피지컬 AI의 대표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 뭐 그때 막 한참 떠들었던 두산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이런 것들이 한 20% 30%씩 빠졌어요. 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최고점에 잡았으면 더 많이 빠졌고 네. 중간에 있으면 좀 손실이 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라는 고민들을 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피지컬 AI 시대를 가는데 핵심 기업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좀 덮고 계시면 그냥 좀 잊고 계시면 그건 어차피 그 방향으로 제 광고 그렇게 나오대요. 그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다시 갑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급락한 게 오늘 반등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그냥 약간 기분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 흐름을 타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 하나하나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 그 흐름을 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흐름을 하고 좀 있습니다. 타자. 예,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진짜 볼까요? 또 변동성이 너무 크네. 것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스퀘어는 아까보다 빠른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아까보다 좀 많아졌죠. 하이닉스가 1%. 아니 아까 여기서만 지금 아까 정프롬 얘기할 때는 하이닉스하고 스퀘어만 빨갛다 그랬는데 네. 지금 밑으로 쭉 물산, LG엔솔 보시면 KB금융, 신한지주, 효성중공업, 하나금융지주 오늘 금융지주가 플러스로 들어오네요. 두산, 한미반도체, 우리금융지도 플러스인 거고 이게 지금 반도체가 한 방 맞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뭐 살까 하는 게 금융지주인 거네 이거. 네, 금융지주. 이 사실 금융지주는요 어제 신한지주 어땠을 것 같아요? 신한지주? 예. 어제 못 갔을 것 같은데요. 신한지주는 어제 플러스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어제예요. 어제 플러스 3%였어요. 오. 이 신한지주는 맞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그럼 만약에 상법 개정,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혁하고 예. AI를 동시에 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충격이 덜했겠네요. 덜할 네, 거죠. 네, 덜한 덜했겠네. 거죠. 덜한 거죠. 충격이.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조합을 하면 되냐면요. 그래서 ETF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ETF에 보면은 우리나라 거버넌스 개혁에 맞는 주식들 있잖아요. 뭐 지주사들 들어가 있는 고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배당의 ETF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배당을 하잖아요. 현대차도. 네. 얘도 같이 있어. 아, 그거 좋네. 예, 예. 그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구성 종목을 보면은. 네,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덜 오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조합을 가져가시면서 흐름을 탔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연에 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강연에 갔을 때 지금 지수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지금도 투자를 해도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주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합을 해서 AI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대로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프로님도 거기에 대답을 어저께인가 주시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없어질까요? 아 그럼 아니죠. 계속 가죠. 원전 르네상스 없어질까요? 무조건 가야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력만 현대화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다. 네네.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변도 속으로 개별 주식의 움직임이 막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주식 움직임 때문에 나는 내 장구에서 뭐 떨어질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다가 또 올라오면 역시 내가 잘했어 됐다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흐름을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의 대응은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대로 네네네. 좀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섹터를 잠깐 볼까요? 섹터도 별로 보면은 오늘 반도체는 조금 플러스 쪽이 더 강하고요. 오늘 반도체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이 조선항공, 우주항공은 이 우주항공 쪽은 되게 안 좋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스페이스X 때문인가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스페이스X는 반등했습니다. 어저께는 약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7, 80%는 뭐라고요? 수급인데 나머지 20, 30%가 뭐라고요? 금리.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를 올리면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는데 미래의 수익이 날 거라고 하는 섹터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는 그래서 성장주가 안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가 좋으니까 이제부터 자산 가치가 있고 가치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 꼭 나옵니다. 근데 이 주식 시장은 이미 그런 시기를 떠났어요. 그럼 옛날 고전의 이론이에요. 네. 고전의 이론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성장 사이클에 가는 쪽으로 가는데 성장 사이클 속에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수익이 나면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게 반도체뿐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이렇게 가강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먼 미래에 이익이 있는 쪽은 더 약한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이익이 있으면서 가는 쪽으로 시장의 흐름은 더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조선인이 방산 이런 데는 돈 버는 데 아닌가?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수주라 나중에 이제 돈이
나중에 들어오는 게 꽤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뭐 지금도 돈 잘 버는 그래서 좀 갔던 여기서 거 금리 실제로 인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면 실제로 금리 인상 시기로 들어가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 방산 쪽이 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뜰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요? 그쪽이 높아지죠. 오히려 이쪽보다도 그렇게 해석이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위험해지는 게 저런 쪽이죠. 피지컬 AI는 지금 현재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점들이 빨간색이 점점 많아져 갖고요. 어느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그러네요. 놓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점점 어제 막판에 밀리고 그랬는데 뭐 오늘 아침에 같이 때려버린다?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아침만이 아니고 웬만하면 좀 참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폭락했거나 그러니까 시장이 시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 막 급락해버려. 네. 삼성전자가 어제 10%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막 10% 빠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9시 뭐 한 10시 전에 그러면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막 또 올라가 버려. 그러면 또 매도 대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만한 정도라면 이거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존프로님 되게 잘 아침에 저 끝나는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잘 맞추시잖아요. 아이,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죠. 이게 장 중간에 예. 조금 많이 반등하다가 후반에 좀 힘이 약해지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면 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이를 모르는 시장이에요 오늘은. 네, 네. 그거 정확하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판단 어려운 시장에서 어려운데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베팅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뉴스 몇 가지 하고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6월 말 리밸런싱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금리 인상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기준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준금리를 진짜 얼마나 할지라는 가이던스가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또는 동결할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그런 시점까지는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양자 기술 혁신과 혁신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가 어떤 행정명령을 했을 때 양자 기술 했을 때 각 부처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에너지부는 국방부 우주항공국은 노동부는 상무부는 연방수사국 니네 뭐뭐뭐뭐 해 이렇게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신약 개발 및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바이오네모 에이전트 툴킷을 공개했습니다. 요거를 왜 뭐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거 여러분 다 뭐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시잖아요.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아는 거랑 내가 직접 투자 연결하는 거 좀 다르거든요. 자, 다시 조금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잖아요. 네. 지금 지난번에 젠소랑 CEO가 얘기하는 향후 AI는 5단계 케이크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그 다음에는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중에 그 다음 단계 바로 첫 단계가 피지컬 AI예요. 그리고 에이전트 AI입니다. 네. AI 에이전트 요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활용 단계에 들어가면서 로봇에 들어가냐,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냐, 뭐 AI 시리에 들어가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가 AI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네. AI 헬스케어거든요. 근데 AI 헬스케어를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갈 세상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못해요. 아침 방송 하는 분들은. 네. 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다음 타자가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 지금 옆에 조그만 거는 이게 원본이고요. 여기 지금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걸 그냥 번역한 걸 제가 이렇게 두 개 일부러 그냥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건 번역이기 때문에 약간씩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삼성은 HBM4에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얘는 좀 줄이고 수익성이 좋은 DDR5와 LPDDR 쪽으로 더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론은 여전히 좀 작아요. HBM4는요. 그래서 HBM3E에 집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는 이거 뭐냐면 전략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 부분 때문에 향후에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남 지역의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 아실 거고 한국경제 단독으로 코닝의 CFO의 말을 인용하면서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은 매우 좋은 기회인데 한국이 잠재적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네요. 그러니까 코닝이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을 하긴 해요. 예. 아, 네. 근데 이제 코닝은 그 유리를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그렇습니다. 거기죠. 그 옛날에 뭐 다우 코닝 뭐 거기가 저 코닝이죠? 그거 맞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코닝사 뭐 플라스틱이랑 뭐 유리 뭐 이런 거 다 잘하는 데죠 저기. 이쪽은 중요한 건 인텔이 언급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텔 자료를 유심히 보시면서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을 어느 정도 네. 다시 할 것인지 이 부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MSCI 선진지수 편이 실패한 거 이건 뭐 시장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7번 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런 선언적인 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 비중 리밸런싱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하겠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수익률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성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연말에 국내 주식 비중을 추가 상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거든요. 만일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언급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최소화하면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최소화하지 않고 막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 한꺼번에 막 때리지는 않겠구나. 7월 달에 55조 60조 매도 나온다고 막 그래서 유튜버들이 막 얘기했는데 아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지는 않겠구나. 그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줬습니다. 저에게 참 많더라고요. 7월부터 매도 폭탄 쏟아진다 뭐 이런 뉴스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 같은 데들 보면 예. 왜냐면 이제 저 비중을 줄이긴 줄여야 되니까 이제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줄이냐가 좀 문제일 텐데 그렇게 급하게는 안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기로는 연말까지 봐가면서 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만일 이런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13%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위에서부터 한 13에서 20% 하락하면 비중이 확 줄 거예요. 저도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온갖 그 펀드들이 25% 제한 때문에 막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10%면 2.5%가 이미 비중이 확 줄어버리고 주는 거예요, 계속. 계속 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덜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그럼 우리 비중이 훨씬 많이 대체자산인 뭐 저기 채권 있잖아요. 네네. 채권 얘네들은 지금 이미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하락하면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다른 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럼 근데 그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비중의 매물의 이제 계산에 의해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됐나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걸 아침에 오늘 아침 대응하고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오늘의 대응 그리고 6월 말까지의 대응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영. 오늘 박 이사님의 말씀을 좀 잘 구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대응할 거,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냥 헷갈리신 분들이 지금 댓글에도 보면 하방 보는구나, 상방 보는 서로 다르게 그냥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듣고 싶은 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게 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포인트에 잡히면서 오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게 되게 다르세요. 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설명을 좀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또 센 모양이네. 예. 로봇주가 그런가요? 지금 20% 뭐 15%. 어떤 종목들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클로버,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데들이
한 뭐 20% 넘게 오른 친구도 있고요. 뭐 10%, 6%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아침에 잠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현대차 그룹의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지분 인수한다라는 거를 악재성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현대모비스의 향후 성장을 볼 때는 그게 되게 싸게 사는 거거든요. 네. 그 지분 인수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부분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장 더블 전, 밸류. 예, 네. 넥스트 시장 그리고 이제 정규장 오픈까지는 더블 밸류업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IPO 요즘에 뭐 많은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IPO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따라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딱 대신해서 청약해 준 데가 또 있죠. 아, 제가 직접 청약 증거금을 내고 막 여기 들어가서 뭐 증권사의 그 경쟁률 네. 따져서 여기 하고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아 여기다 넣어놓으면 네, 넣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계속 저 공모할 때마다 네, 청약을 해줍니다. 바로 160입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막 그렇다고 몇 억 뭐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네네. 한 30에서 50만 원, 뭐 약간 요 정도만 넣어놓으면 어차피 요즘 균등 배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주씩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오. 네, 일단 그렇게 공모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1년에 뭐 한 200개, 300개 이렇게 IPO 하니까 네. 그런 것들만 잘 해도 네,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얘네가 특별한 네. 상품이 아니라. 네, IPO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 조금 부족한 걸 수 있으니까 네. 정프로의 한없이가 배운 경제 상식 새로운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 경제 상식 책입니다. 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주호 기자는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내일 오늘 좀 예.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빈센트 장우진 프로와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오늘은, 어제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12시부터 쭉 원래는 그때가 이제 방송이 쉬잖아요. 릴레이 방송을 또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3% 마라톤. 마라톤. 3% 네. 마라톤 오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빈센트 얼른 오시고 이주호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